자연재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혹은 천재라고도 합니다. 자연재해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국가의 멸망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현존 인류 최강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핵폭탄도 자연재해에 비해 파괴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인간의 방심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인적 피해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지난 100여 년간 대규모 인명 및 인적 피해를 초래한 역대급 자연재해 탑10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순위는 사망자의 수에 기반했고 경우에 따라 최소 그리고 최대 사망자의 수가 동시에 언급될 경우 최대 사망자의 수를 순위에 반영했음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2005년 10월에 발생한 파키스탄 카슈미르 대지진입니다. 강도 7.6의 지진은 수도인 이슬람아바드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파키스탄 카슈미르주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140km 떨어진 이슬람아바드에서도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70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을 정도로 지진의 파괴력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진의 진앙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카슈미르주의 주도인 무자파라바드이어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진앙지 바로 위에는 학교들이 모여 있어서 전체 사망자 87,351명 중에 학생들이 19,000명일 정도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 당시 날씨가 매우 좋지 못해 카슈미르와 외부를 이어주는 도로의 산사태마저 터지며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부대까지 투입했음에도 지진 피해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사흘이 걸릴 정도로 구조 작업은 더뎠습니다. 이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 중 구조를 기다리다가 저체온증 및 폐렴 혹은 지진을 피하면서 생긴 부상 후유증 등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의 피해가 커진 이유로는 카슈미르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했음에도 내진 설계가 제대로 적용된 건물이 적었던 것과 노후화된 건물이 많았던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9위는 2008년 5월에 발생한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입니다. 인도 첸나이 동쪽 벵골만에서 형성된 나르기스는 인도 동해안으로 향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본래 사이클론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서 대비를 안 하고 있던 미얀마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인도 기상청이 미얀마로 방향을 틀 수 있다며 대비하라 미얀마 정부에 경고했으나 미얀마 군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고 최소한의 대피령조차도 안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나르기스는 대영 제국의 밥그릇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농토인 미얀마 서남부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엔이 미얀마 전체 논밭의 65%가 파괴되었다고 보고했을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도 14만 8,373명이 사망했고 미얀마 서남부 일대의 가옥 57%가 사라질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미얀마 군부는 국제원조가 체제 전복을 위한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국제원조를 거부하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8위는 1991년 4월에 발생한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마리안입니다. 사이클론 마리안은 인도양에서 발생하여 방글라데시 본토를 관통하면서 방글라데시의 역대급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는 마리안이 최대 시속 233km의 강풍을 동반할 만큼 역대급으로 강력했던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평균 시속 60에서 80km의 속도로 달리니 마리안은 지하철보다 3에서 4배 정도 빨랐던 셈입니다. 당시 13만 9천 명이 죽었으며 78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집과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이 부족하여 전염병과 기아가 가져온 지옥을 덤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7위는 1923년 9월에 발생한 일본 관동 대지진입니다. 최대 강도 7.9의 지진이 15번 이상 발생하며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건물의 대부분은 목재 건물이었는데 하필 지진이 강탄 시간이 불을 많이 쓰는 점심시간이어서 대지진이 대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쿄 일대가 태풍 간접 영향에 들면서 엄청난 강풍이 분 건 역시 대화재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시 화재로 인해 도쿄의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대화재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당연히 대화재와 결합된 대지진은 약 14만 2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도시의 건물 90%를 파괴할 정도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지진이나 대화재와 관계없이 이 당시 최소 수백에서 수천의 조선인들이 폭도로 몰려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6위는 2004년 12월에 발생한 인도양 대지진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해안에서 발생한 강도 9.1의 지진은 시속 약 800km의 속도와 최대 50.9m 높이를 가진 쓰나미를 유발했습니다. 당시 쓰나미의 파괴력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사용한 원자폭탄 2만 3천 개 수준이었습니다. 이 쓰나미는 남아시아 및 동아프리카 일대 21개국을 강타하였는데 빠른 속도와 역대급 규모 때문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미처 위험 지역을 빠져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생 15분 만에 인도네시아의 서부 해안을 덮치며 20만 명의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사망했고 7시간 후 쓰나미의 영향권에 든 아프리카 역시 최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을 만큼 피해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이때 당시 총 22만 6,400명이 사망하였고 5만 명의 실종자의 시신이 지금까지 종종 해안가로 밀려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5위는 1975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니나입니다. 태풍 니나는 중국의 푸젠성과 허난성 그리고 타이완을 강타하였는데
특히 푸젠성과 허난성이 입은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는 태풍 니나가 1초에 69m를 이동하고 일일 강수량 1631mm를 동반할 만큼 강력했던 것과 이로 인해 반차오댐의 수위가 초과해 붕괴된 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반차오댐 마루표고였던 117.64m를 초과하자마자 댐은 붕괴되었습니다. 댐이 붕괴되자마자 7억 100km의 물이 높이 최대 7m, 최대 시속 50km의 속도로 45분 만에 스위핑을 비롯한 인근 도시를 덮치며 최대 23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었고 가후 680만여 채를 파괴했습니다. 중국은 반차오댐을 건설할 당시 10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엄청난 양의 비도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내린 비가 하필 2000년에 한 번 내릴 비였던 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어떤 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고가 산샤댐 건설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산샤댐 건설 당시 100만 년에 한 번 있는 비에도 끄떡없다고 하였는데 2020년 중국 폭우 사태 당시 산샤댐의 수위가 한계치인 175m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1976년 7월에 발생한 중국 탕산 대지진입니다. 강도 7.8의 지진은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탕산시를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사상자 수가 사망자 24만 2,400명, 중상자 16만 4천명일 정도 탕산 대지진은 20세기 최악의 지진 중 하나입니다.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전이었기에 외신 기자는 거의 없었고 중국 언론도 중국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읊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가 정설입니다. 당시 지진의 피해가 커진 이유로는 탕산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던 것이 제일 먼저 거론되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 오전 3시 42분에 지진이 발생했던 점과 탕산시가 아무르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 위치한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3위는 2010년 1월에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입니다. 강도 7.0의 지진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아이티를 강타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가 하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31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포르토프랭스 및 인근 도시의 건물 60%가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피해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카리브해 일대에선 이 정도로 강한 지진이 지난 200여 년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서 IT 사람들에게 퍼져 있던 아니란 생각과 건축 전문가 수의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건물의 내진 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2위는 1970년 11월에 동파키스탄을 강타한 사이클론 볼라입니다. 사이클론 볼라는 현재까지 최악의 사이클론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어마무시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최소 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고 볼라가 지나간 마을은 모두 파괴되었으며 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사라졌습니다. 볼라는 북인도양에서 발생하여 서서히 동파키스탄로 이동하면서 평균 시속 185km의 강풍과 9m의 해일을 동반할 정도로 위력이 커졌으나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동파키스탄 지역에 어떠한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구호 물품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 정부에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불만이 폭발했고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위는 1931년 8월에 발생한 중국 양쯔강 대홍수입니다.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황해까지 이어진 총 길이 6,300km인 양쯔강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워낙 길이가 방대하여 양쯔강 주변의 도시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자연재해에 시달려왔는데 특히 1931년 8월에 발생한 양쯔강 대홍수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1931년 6월부터 중국, 특히 양쯔강이 자리 잡은 중남부 지역에 매일 600mm 이상의 강우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스촨성과 티베트 고원 일대에 쌓여있던 만년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며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양쯔강과 인근 호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범람하여 포르투갈 면적의 거의 2배인 18만 평방킬로미터가 침수되었습니다. 특히 우한, 난징과 같은 대도시의 피해가 심각하여 역대급 참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최대 400만 명이 익사당했고 최소 370만 명의 생존자가 생활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생존자들에겐 대홍수 발생 후 찾아온 말라리아, 홍역, 콜레라 등의 전염병 지옥은 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역대급 자연재해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부는 인간의 안일함과 무능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연재해를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여 어떤 피해도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